자, 세마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추상 자료형이 뭔지 아세요? 예, 자료 구조 시간에 추상 자료형이라는 거를 배우셨을 텐데, 추상 자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오브젝트하고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죠. 우리가 정수 추상 자료형 그러면은 정수 숫자들이 있고 그 숫자에 대해서 정의된 연산이 어떤 게 있느냐, 덧셈, 뺄셈, 뭐 곱셈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는 것처럼 그 추상 자료형은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지 실제로 컴퓨터에서 그러한 그 자료형이 어떻게 구현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자료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어도 일종의 추상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어 변수 S가 있다고 하면 이 변수 S는 일단 정수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마포어라는 변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겠죠. 연산은 두 가지 연산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세마포어 자료형은 P 연산하고 V 연산 이렇게 두 가지가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 설명을 드리자면 세마포어라는 거는 왜 사용하는 거냐면 방금 전에 이제 락을 걸고 락을 풀고 요것도 이제 세마포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자원을 공유 자원을 획득하고 반납하는 이런 거를 이제 세마포어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어 변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연산이 P 연산, V 연산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P 연산은 이 세마포어 변수 값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어떤 그 공유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고 V 연산은 이제 다 사용하고 나서 반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어 변수가 정수값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자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값 S가 5다 그러면은 자원이 5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P 연산을 한 번 해주면 그 자원을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되겠죠. 또 다른 프로세스가 P 연산을 하면 또 자원을 가져가고 3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값이 오면은 P 연산을 5번 해서 5이서 이제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 연산은 자원을 다 사용하고 나서 내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개수가 4개인 상태에서 V 연산을 하고 나면 5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겠죠. 방금 전에 이제 락을 풀고 그러니까 락을 걸고 푸는 과정은 여기서 이제 세마포어 변수값이 1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수 자원의 개수가 1개니까 P 연산을 하면 이제 락을 거는 과정이고 V 연산을 하면 락을 푸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 P 연산과 V 연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S에 대해서 P 연산을 하게 되면 그 S 값이 0 이하인 동안에 while문을 돌면서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원을 다 가져가고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while문으로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다가 이제 S 값이 양수가 되면 즉 누군가가 자원을 내어 놓으면 그때 S 값을 1 빼고 이제 자원을 이제 냉큼 획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획득이 됐으면 뭐 자원을 사용하겠죠. 그런 다음에 사용이 다 끝나고 나면 V 연산을 해서 S 값을 1 증가시켜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P 연산하고 V 연산은 그 어토믹하게 연산이 수행된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차피 세마포어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정의를 연산 자체를 정의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어토믹하게 연산이 실행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P 연산은 자원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 가져가는 거고 없을 때는 while문을 돌면서 기다리는 건데 그 작업이 이제 어토믹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V 연산은 이제 자원을 반납하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지 웨이팅 문제는 생깁니다. 즉 어떤 자원이 없을 때 P 연산을 하게 되면
while문을 돌아봤자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본인의 CPU 시간을 다 쓰고 반납하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비즈 웨이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에다가 이 세마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세마포 변수 뮤텍스, 뮤추얼 익스클루전이죠. 뮤텍스 변수를 1로 놓고 락을 걸 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P 연산을 해주고 빠져나올 때는 V 연산을 해주면 그러면은 크리티컬 섹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세마포라는 게 지원이 된다면 P 연산하고 V 연산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P랑 V라는 연산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이제 그때그때 구현하는 시스템에서 생각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즉 앞에서처럼 사용자가 그 프로그래머가 이런 작업을 일일이 코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추상 자료형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프로그래머는 세마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훨씬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방법을 쓰더라도 만약에 이미 누군가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 P 연산을 하면서 while문을 돌고 계속 본인의 CPU 시간을 쓰는 비즈 웨이팅을 하겠죠. 아까 이제 스핀 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세마포의 구현 방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즈 웨이팅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블럭 앤 웨이크업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락의 입장에서는 이 블럭 앤 웨이크업 방식을 우리가 슬립 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락을 걸고 이제 락을 획득 못한 친구는 스핀 이거 계속 회전을 하면서 락을 얻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슬립은 락을 못 얻으면 그 프로세스는 쓸데없이 CPU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블럭드 상태 잠들어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3장에서도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다가 I/O 같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러 가면 그 프로세스의 상태가 블럭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CPU를 얻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블럭드 상태에서는 그 해당하는 작업, 뭐 디스크 I/O를 기다리면서 블럭됐다고 하면 디스크 I/O가 끝나면 이제 레디큐로 돌아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공유 데이터를 쓰고 있으면 내가 그 친구가 내어놓기 전까지는 내 차례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while문을 돌면서 기다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 자체를 블럭드 시켜서 CPU를 아예 반납하고 잠들어 있다가 공유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가 내놓으면 그때 깨어나서 레디큐에 들어와서 CPU를 얻으면 이제는 공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바로 블럭 앤 웨이크업 방식으로 세마포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여기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마포를 위해서 실제 세마포 변수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 때문에 잠들어 있는 프로세스들을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그 큐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세마포를 획득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블럭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누군가가 세마포를 쓰고 나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블럭된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깨워서 웨이크업을 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세마포 변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친구를 누군가는 획득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획득을 못한 친구들은 이와 같이 그 PCB를 이제 이 세마포 변수 Q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두는 거죠. 전에 I/O Q도 있었죠. 여기 뭐 하드디스크를 기다리는 줄에 와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있듯이 여기서는
이 세마포를 기다리면서 지금 잠들어 있는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러그 앤 웨이크업 방식으로 세마포를 구현할 때 이제 P 연산과 V 연산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P 연산은 먼저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겠죠. 자원의 여분이 있다면 획득을 바로 할 것이고요. 자원의 여분이 없다면 잠들겠죠. 블럭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V 연산은 자원을 다 쓰고 나서 반납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 플러그 앤 웨이크업 방식에서는 자원을 반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자원을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거를 깨워주는 그런 작업이 V 연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 연산하고 V 연산이 앞에 비지 웨이팅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S라는 게 지금 세마포 변수입니다. 세마포 변수 S 하나에 값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리스트가 있을 텐데 먼저 P 연산에서는 그 세마포 변수 값을 1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값이 만약 음수라고 하면 그러면 이미 누군가가 다 가져가고 자원의 여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원의 여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프로세스를 이 리스트, 이 구조체 변수 S에 밸류가 있고 L이 있었죠. 이 리스트에다가 이 프로세스를 연결시킨 다음에 블럭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블럭드 상태에 있다가 자원이 생기면 그때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원을 이미 쓰고 있는 프로세스가 다 쓰고 나면 그 S의 밸류를 1 증가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S. 밸류가 0 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S. 밸류가 0 이상일 때 자원의 여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단 S의 값을 빼고 나서 다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자원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이 0 이하라는 거는 이 친구를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세마포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단 변수값을 1 빼고 나서 이제 만약에 양수였으면 바로 내려갈 텐데 음수였으면 잠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내놓았는데 그런데 이 값이 양수라면 아까 필요할 때 이미 가지고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 자원을 지금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0 이하라는 거는 위에서 여럿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다리면서 블럭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 이하면 잠들어 있는 프로세스 하나를 그 세마포의 리스트에서 빼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깨워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비지 웨이팅 방식에서 이렇게 정의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S라는 게 자원의 개수를 세는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1이면 1개 남아있고 뭐 0이면 자원이 남아있지 않고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서 S. value는 자원의 개수를 세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S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지금 누군가가 자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양수면 자원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서 앞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즉 누군가 깨워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값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마포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지 웨이트를 쓸 것이냐 또는 플러그 앤 웨이크업을 쓸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플러그 앤 웨이크업을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당연히 쓸데없이 CPU를 계속 쓰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원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CPU 반납하고 블럭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CPU도 훨씬 더 이용률이 더 의미 있게 이용하는 그런
이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굳이 나누어 보자면 그 블럭 앤 웨이크업이라는 것도 사실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의 상태를 그 레디 상태에서 잠드는 상태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원이 반납되면 공유 데이터의 여분이 생기면 블럭드 상태에 있던 거를 다시 레디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 앤 웨이크업을 하는데도 오버헤드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의 길이가 매우 짧은 경우에는 뭐 블럭 앤 웨이크업을 하지 않고 비지 웨이팅을 해도 그렇게까지 오버헤드가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크리티컬 섹션의 길이가 길게 되면 그러면 한번 락을 걸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락을 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락이 걸려 있는 거를 획득하려고 CPU를 얻어봤자 계속 while문만 돌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CPU 시간이 너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블럭 앤 웨이크업이 필수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크리티컬 섹션의 길이가 매우 짧으면 비지 웨이팅을 써도 크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설명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블럭 앤 웨이크업을 쓰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세마포를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나눌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드린 개념인데, 세마포 변수 값이 그러니까 자원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 보통은 이제 락을 걸 때 그 자원의 개수를 하나로 세팅해서 사용하죠. 그런 세마포를 우리가 바이너리 세마포라고 해서 0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되죠.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변수 값이 0이나 1이 아니고 막 5나 10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카운팅 세마포라고 합니다. 즉 자원의 개수가 여러 개 있어서 여분이 있으면은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카운팅 세마포라고 하고, 주로 이제 자원의 개수를 여분의 자원을 카운팅하는 용도로 세마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 세마포는 쓰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마포 S하고 Q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다 획득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하드디스크 A에 있는 걸 B로 데이터를 카피하고 싶다. 그러면 A라는 하드디스크하고 B라는 하드디스크를 두 개 다 일단 보유를 하고 나서 A에서 읽어서 B에다 쓰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반환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런 예를 설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마포 S하고 Q를 모두 획득한 다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S하고 Q를 반환하는 이런 거를 이제 P0도 지금 하고 있고, P1도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마포 Q와 S를 획득해서 일을 하고 V 원산을 통해서 지금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는 S하고 Q는 베타적으로 프로세스 하나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초기화된 세마포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이 친구가 먼저 CPU를 얻어서 이 S라는 세마포를 먼저 획득한 다음에 CPU를 뺏기는 겁니다. CPU를 뺏겨서 이번에는 이 친구가 CPU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Q라는 세마포를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 이 친구가 Q를 획득하기 전에 CPU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Q를 획득하고 나서 이제 S를 획득하려고 봤더니 S는 이미 이 친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획득을 못하고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영원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S라는 걸 획득하려면은 이 프로세스가 S를 내놔야 되는데, S를 언제 내놓느냐 하면은
Q까지 획득해서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반환할 때 S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친구가 자원 하나를 획득하고 이 친구는 또 다른 자원 하나를 획득한 상태에서 둘이서 하나씩 쥐고 놓지는 않고 상대방이 가진 거를 기다리면서 영원히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제 데드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가진 거를 기다리면서 자기 거는 내어놓지 않고 이제 영원히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의 논리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원 두 개를 획득해서 일을 하고 반납하고 이 친구도 자원 두 개를 획득해서 일을 하고 반납하는 건데 실제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원을 획득하는 순서를 똑같이 맞춰주면은 이러한 데드락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S를 먼저 얻고 나서 Q를 얻는다면 상대방도 S를 먼저 얻고 나서 Q를 얻어야 되도록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방금 전에 보셨던 데드락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면 Q를 획득하려면 S부터 먼저 획득하고 나서 Q를 획득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비록 이제 CPU를 빼앗기지만 S를 얻고 나서 빼앗겼다고 하면 이 친구가 Q를 얻기 전에 S를 얻어야 되는데 S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히 내놓지 않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좀 유의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스타베이션이라는 거는 그 어떤 뭐 특정한 친구가 영원히 자원을 얻지 못하고 무한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타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위에 나와 있는 데드락도 사실은 스타베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둘이서 자원을 하나씩 쥐고 있으면서 무한히 이제 나머지 자원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드락도 일종의 스타베이션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한 스타베이션은 특정 프로세스들만 자원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면서 다른 프로세스는 영원히 자기 차례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여기서 이제 스타베이션이라고 부른 겁니다. 뒤에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라는 데서 이 스타베이션 문제는 또 다시 소개가 될 텐데요. 여기 이제 식탁에 철학자 5명이 앉아 있게 되는데 이 젓가락을 쉐어하는 겁니다.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을 모두 잡아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이 철학자는 지금 식사를 하려면 왼쪽하고 오른쪽 젓가락을 집어야지만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니까 얘가 이제 밥 다 먹고 젓가락 내려놓으면 나 밥을 먹어야겠구나 했는데 이 친구가 젓가락을 내려놓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제 젓가락을 잡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으면 얘는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얘가 이 젓가락 내려놓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기 직전에 이 친구가 또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둘이서 이 사람 하나를 굶어 죽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고 여기서 또 데드락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5명이 동시에 배가 고파져가지고 왼쪽 젓가락을 다 잡아버리면 이게 이제 왼쪽 젓가락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젓가락을 잡아야 되는데 오른쪽 젓가락을 상대방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먹지 못하고 5분의 철학자께서 모두 굶어 죽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과 관련된 고전적인 재미있는 문제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